자, 그럼 오늘은 우리 정암철 대표를 모시고 일전에 올렸던 김귀자 씨의 소위 미투 사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당사자인 정암철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지난주 화요일이죠. 지난주 화요일날 화요일날 사대본 측에서 하긴 그 전날에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한테 엄청나게 이제 용서 안 하겠다. 이제 협박성 문자가 내가 받았는데 대충 감은 잡았는데 이제 그 여성분을 이제 연단에 세워서 저를 이제 쉽게 말하면 엄해고 명백한 그는 허위 사실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인 게. 그러니까 뭐가 허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제 이 여성분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사실 이제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은 뭐가 허위라는 거죠? 어느 사실이? 사실은 이제 그 여성분이 발언한 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허위입니다. 전부 허위다? 네네. 왜 허위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제가 작년 7월 달에 그러면 간략한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분하고 관계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작년 7월 달에 제가 우리 행실본 사이트에다가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 여성분이 이미 그 전부터 이제 우리 지역 이제 원주죠. 원주 지역 사회는 이제 저희 대해서 정말 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제 음해들을 계속 얘기하고 다녔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그분의 의도를 내가 몰랐어요. 도대체 의도가 뭔가. 분명히 제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 이후에 이제 한참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본인이 정말 힘들다고 그러길래 정말 힘든 건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집도 내고 본인 이름으로 시집도 내고 이게 시집을 그냥 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 여자가 그냥 악의적인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시민운동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회운동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대부분 다 녹음을 기록을 다 남겨놔요. 이거는 시민운동가라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증거가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 말에 대한 제가 일체 이제 내가 거짓말할 것 같으면 내가 내 스스로 녹취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진실만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그 기록을 좀 남겨놔요. 그래서 나중에 글 가지고 또 내가 또 정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하고 저하고 그때 다 민원 관련된 진행을 할 때 2014년 7월경부터 내가 처음 알았거든요. 교회에 교회 권사님 통해서 그것도 이제 교회 분쟁 큰 교회 분쟁을 통해 가지고 제가 도와주면서 이제 알게 됐던 권사님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소개해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우리 사무실까 왔었어요. 이분이 소개한 분들하고 같이. 여러 차례 내가 민원을 듣다 보니까 그때 상당히 좀 뭐랄까 너무 이제 개인 사생활 사생활이 너무 엮여 있는 거예요. 이분이 민원도 한 10여 가지가 넘게 막 엮여가지고 서류 뭉치 이 정도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변호사한테 사기당한 것도 있고, 노무사한테 사기당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그렇지만, 어차피 한 70대, 당시에 69세인가 그랬는데, 그런 이제 노인한테 이제 사기당해가지고 돈 다 날린 것도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걸 우리가 시민단체 입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면 제가 나서지만, 개인 사사로운 어떤 민원들은 솔직히 제가 조심스럽거든요. 왜냐면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여서 얘기해 주세요. 네네. 한 15분 정도로 들어가게. 그래서 이제 그때 과정이 초창기 때 이제 그런 민원을 처음 이분이 이제 다가와가지고 이제 할 때 쭉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그리고 너무 이제 개인적 사생활적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혼자서 제가 이걸 또 할 수가 없고, 우리 행실본에 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죠. 그때는 우리 서북청년단 창립되기 전이니까 그때 이제 우리 단체 임원들하고도 여러 차례 회의도 했었어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우리 단체 이름으로 이거 도와줘야 될지 말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여성 동지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사무실에. 그분들이 좀 얘기 좀 들었나 봐요. 듣고 이분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거 얘기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우리 동지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안 하는 게 좋겠다. 괜히 이제 진흙탕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길래 저도 많이 고심했어요. 고심하다가 이제 저도 좀 거부하려고 이걸로 제가 한 두 달 정도를 제가 그냥 손을 못 댔어요. 사실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너무 이제 사생활적인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도 이분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니까 계속적으로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분이 이제
그 사기 공범을 몰려가지고 구속까지 됐다가 긴급 구속까지 됐다가 그 어린 딸 때문에 그 경찰서 불구속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그 공동 사기범을 몰렸는데 이 여성분한테 이제 사기로 몰았던 이제 그 사람이 선임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 이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원주의 이제 국회의원이에요. 원주시 을에 있는 국회의원 송기현 지금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 기자 씨, 이름은 또 본인 스스로 공개했기 때문에 김 기자 씨하고 다른 공범이 이제 둘이 있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우리 주범이고 그 사기 공범 원래 그 사기를 원래 사기범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같이 하면서 김 기자 씨한테 떠넘긴 거예요. 사기 공범해가지고 김 기자 씨가 주범이다. 이게 그 허위 진술을 한 거죠. 허위 진술한 과정에서 그 송기현 변호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김 기자 씨가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냐면 그 송기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제 정치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어쨌든 이 권력의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핍박이나 아니면 이제 그 변호사하고 이제 경찰하고 이런 모종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도 약간 주시는 했고. 그런데 뭐 그거는 당장 내가 어떻게 나설 수가 없었던 게 이미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2014년도에도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도 지금 앞에 이거 너무 길고 네네. 본론으로 바로 좀 들어가서 네. 불충분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앞에 내용들 어차피 내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차라리 우리 행실본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 내막이 다 있으면 그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도와줬어요. 민원건을.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금 같은 경우도 원래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안 되는 사례였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필 서명이거든요. 그것도 이미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강조됐습니다. 이 보험 사기 사건부터 해서 이게 이제 불안정 계약이죠. 그 당사자 직접 피보험자 계약 서명하지 않고 그 부인이 한다든가 남편이 부인 걸 대신 서명한다. 전부 다 무효예요. 원칙적으로 다 무효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본인이 보험 설계사하면서 남편 운전자 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을 이제 본인이 이제 서명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필 그 계약이 체결에 그 첫 보험료 들어가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사망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대필 서명한 게 확인이 됐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 확인이 됐고 그 회사에서는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은 원래 3개월 이내에 이제 회사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근데 그 검토할 기간도 없이 이제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이. 그 회사 입장에서 취급하기가 억울하죠. 그렇죠. 그것도 정상적인 계약도 아닌데, 아닌 걸 확인한 시점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직접 이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 보험금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받아갔단 말이에요. 본인도 써줬고, 물론 본인도 그때 보험 설계사였고 이미 다른 곳 두 군데서 이제 보험 사망 보험금하고 산재 보험금을 탔기 때문에 한 수억 원의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분도 뭐 충분히 이제 사망 보험금 있었으니까 아마 크게 이제 그 보험금에 대해서 이제 미련 없이 그냥 서명해줬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에요. 이미 그거 말고 그 이전에 보험금 받았던 그 사건이 뭐가 미투예요? 그러니까 미투라는 거 개념이 틀린 게 그 사람은 네. 나도 미투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이 김 기자 씨가 정암철 씨랑 미투 관계에 있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김 기자 씨가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5살이 많고 이미 제가 그분의 개인 사정을 다 알아요. 그분이 이제 일찍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이미 결혼까지 해가지고 손주까지 본 사연이에요. 그 할머니네. 할머니예요. 할머니 내가 다 알고 그 아들도 내가 만났다니까요. 제가 민원 도와줄 때. 그러니까 아들도 고마워하고 며느리도 저한테 많이 고마워했단 말이에요. 그때 못 받을 돈을 이제 아예 못 받을 돈을 결국 9천만 원까지 내가 받게 해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도 내가 이제 보험회사에 내가 좀 미안하죠. 왜냐하면 그 직전에 내가 그 낙검수 아시죠? 낙검수. 낙검수. 과거에 낙검수를 내가 고발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됐거든요. 그걸 무기로 내가 이제 그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강요한 건 아니고 합리적으로 이 민원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 이슈가 뭐냐면 그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냐 하면 네네. 이제 뭐 안희정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암철이 안희정 자리에 앉아 있고 김 기자 씨는 그 무슨 그런 여자들 입장에서 그 사람은 나도 뭐 정암철이 때문에 일생을 쥐밟히고 어떻게 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인 게 저는 애초에 이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그때 내가 뭘 했는지를 돌아보시면 아십니다. 그 시점에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이제 서북청년단 재건 2014년도에 2014년도 후반기 이제 9월부터 시작된 이제 11월 28일 날 제가 재건 총회를 했죠. 그 다음에 2015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세월호 그 일주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세월호 감원광장 바로 맞은편에서 거기 이제 일부 그 세월호 그 선동가들하고 맞은편에서 한 2개월 정도를 제가 거의 맞불 집회를 했었어요. 계속.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다가 그때 당시에 이미 제가 이제 그 정교조나 민노총이나 얘네들하고 법적인 소송도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미 사실 사회운동 한 지가 2004년도에 내가 박사모 창립연에 뛰어들면서부터 지금까지는 14년째거든요. 제가 사회운동을 하면서 솔직히 내 가정을 제가 못 지켰어요. 내 가정을 돌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 네. 크기만 다르지 네.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이 그러면 그 김기자 씨랑 뭐 그냥 그 보험 문제라든지 본인이 이렇게 억울하게 된 거를 도와준 관계에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네. 그때 알게 된 거고. 네, 그렇게 알게 되었다. 민을 알게 됐던 거고, 이제 본인은 그때 어쨌든 그 혼자 사는 상황이고, 사망한 남편으로 인해 가지고 산재 보험금에서 이제 매달 들어와요. 매달 7, 80만 원씩이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래서 이분은 그때 당시 뭐 했냐면, 저는 사실 이제 제 가족하고도 사실 그 별거 중에 있었어요. 네, 2014년도에 그 지방선거 때문에 좀 가족 간에 좀 약간 뭐 어쨌든 좀 불화가 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제가 사무실 지금도 제가 사무실에서 거주합니다. 아직까지 제 와이프하고 화해는 했지만 그때 별거 중이었고 뭐 그런 것까지 네, 어쨌든 그런 과정이었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계속 저를 이제 유혹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이제 제가 이제 사회운동가라는 거 본인도 알고 본인도 참여해줬고 보니까 조금만 여자만 좀 잘 만났으면은 부인만 잘 만났으면은 이제 엄청나게 크게 될 인물인데 너무 안타깝다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솔직히 부담스럽죠 그 말들이. 물론 저도 제가 오히려 내가 이제 저런 가족이 더 편안해야 되는데 내가 가족을 돌보지 못한 책임은 저한테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 그러지. 게다가 그때 2014년도에 제가 정말 힘들 때였단 말이에요. 선거 출마하면서 또 빚도 남았고 이것도 못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또 내가 할 일은 많고 서북청년단 재건했는데 자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서울에서 이제 같이 했는데 이분들이 제가 제 사정을 다 알면서도 경법에서도 하나도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없었어요. 그 서북청년단 이제 중앙에서도 일체 지원해 주는 게 없었고 나는 서울하고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내가 많은 일들을 이제 큼직불쭉한 일들을 내가 하고 있었는데 자금은 없지. 너무 답답하지.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으면 못 움직이지. 그렇다 돈을 벌려고 하니 그러면 지금 내가 사회운동가를 완전히 접어야 되는 상황이고 막 그런 기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계속 그때 당시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본인이 이제 나를 한 달에 매달 얼마씩 들어오면은 본인이 되면 내가 좀 원활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사회운동 할 수 있겠느냐 묻길래 일단 내가 다 계산을 한 300 정도 들어오면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0 정도 들어오면은 정말 내가 그 사무실하고 우리 동지들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추진하는 일들을 내가 체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겠다. 나도 그걸 위해서 나도 내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제가 1년 동안 날 지원해 주겠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이 개인 민우권이 다 해결된 다음에 보니까 이분이 사업 수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건강식품 이제 사업하면서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했던 거거든요. 수익을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 내가 봐도 많이 버는 것 같길래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1년 동안 제가 매월 제가 300잘 지원해 주겠다. 대신 1년이 지나면은 제 스스로 이제 자립을 해야 된다길래 마음에도 고맙죠. 마음만 들어도 고맙지만은 그리고 내가 그거는 솔직히 내가 부담스럽고 왜냐면 이분의 사정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경제적 사안이 개인적인 사건이 다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그거는 됐다고 대신에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차라리 날 좀 참여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밸런스 큐라는 이제 건강식품 사업인데 거기에 내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그렇죠. 하게 해달라 차라리. 그래 같이 참여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동업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보통하면서 거기 개발자분도 직접 제가 만나가지고 그 관련 자료도 내가 만든 책자가 있어요. 책자도 있고 그 본사 대표이사도 직접 만나가지고 이분들도 이제 제 역량을 알고서 또 우리 원주에서 이제 그때 어쨌든 호텔에서 원주에 있는 호텔에서 크게 단체 이제 행사를 했었어요. 그 행사 모든 전반적인 걸 제가 다 챙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본사에서 본사 관리팀장으로 제가 명함을 주면서
그때 이제 그런 관계였죠. 그때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회운동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신용불량이고 막 이러다 되다 보니까 제 명예 계좌까지 다 압류당해버리고 솔직히 경제적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거야. 더 떨어질 데 없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내 이런 명의의 계좌를 쓸 수가 없으니까 사업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분한테 부탁해가지고 본인 명의로 이제 신협 계좌를 하나 개설한 거예요. 새로 본인이 쓰는 게 있고 새로 개설해가지고 그걸 내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그까지 포함해가지고 내가 정당하게 내가 일을 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것도 마치 자기 돈을 내가 다 뺏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사무실을 그때 그 발란교 원주지사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원주지사로 이제 사무소에 등록하면서 이 사무실로 주소지를 등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고 전대차 계약까지 썼었어요. 전대차 계약까지. 근데 저는 이제 사회운동가가 주업이고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사업하는 게 부업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분은 이제 사업이 주업이고 뭐 시민운동 내가 하는 걸 좀 도와주는 건 그런 관계였지만. 근데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와서 이분들이 이제 사무실 임대로 나간 거, 거기 그 여자분이 지금 통장 계좌를 공개한 것도 있어요. 남들은 딱 그거 보면은, 진짜 이 점체 다 썼구나,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여자가 정말 악랄하게, 이 집주인인데, 집주인한테 매달 30만원씩 임대료가 나간 건데, 이걸 가지고 내 어머니한테 내가 매달 자기 계좌에서 용돈을 줬다고. 네? 이런 거짓말까지 대놓고 악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여성분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 게, 사실 본인도 얻을 건 없어요. 저를 한다고 내가 뭐 그렇게 의미한다고 내가 무너질 나도 아니고, 나는 사실관계 증거자료 다 있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도 진행 중이고, 사건이. 문제는 이제 이 여성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배후에.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이제 여기 있는 그거예요. 이 원주에 이광재라고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오른팔이었던 이광재라고 있습니다. 우광재 좌의정 해가지고 지금 안희정이가 무너졌는데 근데 이광재가 왜 정치적으로 복귀 안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그 친구도 이제 10년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그렇죠. 다 돼가기 때문에 2010년도, 2011년도 이제 2010년도에 맞다. 판결 났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났기 때문에 10년 동안이니까 2020년, 약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됐을 때 당연히 사면 복권 안 하겠어요. 정몽주도 이번에 사면 복권 시켜서 왔습니까? 근데 이광재가 사실 2010년도 이제 지방선거 때 부친 정치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원주에서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게 왜냐면 한나라당 지지자가 선거 3일 전날 한나라당 지지자에 의해서 이광재 부친을 정치 테러했다. 소주병으로 이제 장미 축제할 때 장미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원주 단계동에.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커져가지고 이게 동정론을 불어가지고 원주 선거는 완전 작살났었어요. 민주당에는 묻지마 다 당선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의 진상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가해자로 몰렸던 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찾아온 거야.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한나라당 지지자가 아니고 골수 민주당 지지자예요. 골수 좌파 성향이에요. 환경운동가였고. 이놈이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사실 공작 사건인 게 공작 사건을 저지르는데 사건이 커져가지고 그 부친이 고관절 골절이 돼가지고 영구장애가 돼버리니까 결국 이놈을 토사구팽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네 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공작 선거 이용해먹고 토사구팽 시키려고 했는데 이 친구 쟤도 깡다고 했으니까 좌파 성향이 깡다고 했다 보니까 계속 버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무릎무래가지고 저까지 찾아온 거예요. 정암천한테 찾아가면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진상을 다 알게 된 거죠. 얘네도 공작 사건이었다는 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나중에는 이제 저놈들이 이제 제가 나서가지고 이번 지금의 최문순이 강원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얘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 살아있는 그 권력 세력들이 원주에서 저를 견제하고 있다고요. 제가 왜 이광재 입건에 대해서 왜냐면 지역의 언론들도 전부 언론 노조가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이놈들이 이런 너무나도 중요한 뉴스고 이슈인데도 얘기가 보도를 안 합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해도 이게 실상이에요. 그 세력들이 지금 이 여자분 뒤에서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을 도와주고 있고 물론 도와준 건 고맙죠. 잘 도와준 건 그나마 다행인데 나는 뭐냐면 이 여성분이 솔직히 저는 자세히 이미 다 공개가 다 됐습니다. 제가 숨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허물을 절대 안 숨깁니다. 왜? 저는 이미 제가 지금까지 내가 해온 길이 걸어온 길이 그 종북 세력들 제가 간첩 문재인이라고 하잖아요. 문재인 저놈들이 그놈들 저는 대면해서 싸웠습니다. 이놈들이 어떤 놈 누구나 잘 알아요.
얘네들하고 싸울 때는요,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짓말로 싸우게 되면 100점 100패입니다. 얘네들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 싸울 때는 오로지 진실, 설령 내게 허물이 있다더라도 내가 이걸 더 숨기지 않고 내가 다 드러내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놈들하고 싸우고 난 접은 적이 없어요. 그놈들 저를 피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놈도 아주 비열하게 이 여성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악랄하게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꼭 끝납니다. 끝나는 게 이제 이 여성분이 저를 말도 안 되는 음해 공작한 거예요, 다. 이거 제가 모든 증거 서류도 다 있어요. 이게 이 서류가 김 기자 씨를 내가 법적으로 도와줬던 서류들입니다. 10여 건 넘는 이제 그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뭐 모든 소장부터 해가 내용 증명부터 해가지고 같이 직접 찾아가지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런 가운데 일천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요. 대가를. 그리고 우리 시민운동을 했을 때 대가성으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그 시민운동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들 진행하고 또 할 때는 항상 우리 지역에 정보관이 있어요. 저를 담당하는 정보관 다 오픈합니다. 전부 다 얘기해요. 이런 민원이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럼 그분들도 이런 뭐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하죠. 사실 경찰관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성분이 이제 그 민원 도와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줬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원래 본인이 주장하는 게 지금 그것도 있습니다. 뭐 변호사법 위반이래 가지고 한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여자가 이제 악랄한 거예요. 네. 원래 7,500을 이제 보험금을 탈 것도 제가 더 적극 나서서 결국 9천만 원까지 받게 해줬던 거고, 본인도 이제 우리 단체 제가 많이 어렵고 우리 시민한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본인도 돕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면은 그 대가성은 제가 절대 못 받으니까 그럼 본인은 우리 단체를 참여를 하시라. 그래가지고 임원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본인이 순수하게 뜻을 후원하시는 건 상관없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운영위원으로 위촉까지 됐어요. 위촉된 것까지 제가 다 올려놨고. 본인이 자의적 위촉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보험금을 탄 다음에 본인이 우리 행실부 후원 계좌로 본인이 1,000만 원을 그때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걸로 또 우리 그 자금으로 내가 선거는 물론 내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근데 지난번에 선거 출마한 게 이제 개인적인 목적으로 출마한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공보문을 보시면 알아요. 그 목적을.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 하고자 했던 국민 계몽, 그와 그 일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을 일부분 쓰여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단체 활동하는데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어쨌든 이제 본인도 이미 뭐 남편하고 사별한 그런 상태였고, 또 그 전에 이제 또 뭐 어쨌든 어르신하고 이제 이런 뭐 개인적인 이제 사적인 관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분이 어쨌든 저를 그때 상당히 이제 유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죽하면 우리 함께 있던 우리 동지들이 계셨어요. 우리 사무실에. 이 동지분들을 이분이 내치려고, 쉽게 말하면 이분이 이제 저를 어떻게 뭐 자지우지 자기 뜻대로 나를 움직이려면은 내 주변에 있는 동지들이 이제 좀 걸리적거렸던 거예요. 우리 여성 동지들이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깜짝까지 내가 쏘갔던 거예요. 우리가 여성들 같이 있을 때, 사무실을 같이 하고 같이 할 때는 이분이 정말 잘 챙겨줬어요. 하나부터 일까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운데, 내가 없을 때는 이분이 김 기자 씨가 우리 여성 동지들을 막 갈궜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우리 동지들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여자하고는 이제 아무래도 관계 끊어야겠다. 이 여자 위험한 여자다 하면서 나한테 계속적으로 충고를 했었어. 근데 나는 이해를 못했죠. 도대체 내가 봤을 때 내가 보는 자리에서는 정말 잘 챙겨주고 해주는데 왜 우리 기존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지들은 이 여성을 자꾸 시기하고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원주에서 사무실에서 한번 큰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충돌한 사건까지 있어가지고 결국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김 기자 씨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래가 결국은 우리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지들이 이제 그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떠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내가 솔직히 어찌 뭐 큰 실책이었죠. 네? 그분들이 계셨으면 그래도 내가 그나마 보호가 됐을 텐데, 딱 때려 나가고 나니까 이제 사업은 이제 같이 동업을 하고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한 겨울 같은 경우 내가 사무실에서 거주했거든요. 어째 와이프하고 내 별거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 어려움도 많았고, 솔직히 뭐 씻는 문제도 그렇고, 또 뭐 난방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어요. 이게 본인이 원룸 사는데 와서 이제 그저 와서 씻고 가라 이러면 솔직히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왜냐면 저는 지역에서 사회운동을 10년을 넘게 활동해 왔는데. 난 보는 이목이 있잖아요. 내가 그걸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 게다가 2014년도에 선거까지 출마했던 사람인데, 네? 그래서 내가 정말 근심하면서 그냥 괜찮다고 이제 계속 거부하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날 이제 쉽게 말하면 사업적으로도 동업을 하면서 내가 사위운동 하는 것도 처음에 자기 본인이 돕겠다고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또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솔직히 그런 기대도 있었고 그런 사이에서 솔직히 저도 잘못은 했어요. 어쨌든 제 잘못이고 제가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내가 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저도 어쨌든 뭐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근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알아요. 내가 이제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제가 와이프하고 이혼할 테니 나하고 살아달라고 내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말도 안 돼 거짓말까지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예전 그때 나서 날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이제 서재 남편이 이제 그 산재보험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산재보험 이거는 본인이 만약에 다시 이제 재가를 하게 되면 끊겨요 그게.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 뭐 재갈 생각도 없고 그냥 한다 이런 얘기만 계속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내 잘못은 그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남녀간의 그 관계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너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고 많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됐었는데 한 번 내가 빠지고 난부터는 완전 내가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한 번 빠진 이후에는 그다음부터 내가 좀 헤쳐나오려고 좀 계속 이제 예전에 계속적으로 저한테 이제 그 접근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나는 사회운동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하는데 이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나마 가까이 하려고 했던 거였고 동업자로 이제 같이 가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웬걸 하다 보니까 내 사회운동 자체를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는 거예요. 못하게끔. 오죽하면 대구나 부산에서도 내가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집회할 때도 전국에서 이제 5만원, 10만원씩 후원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들 전화번호 알아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들 정합점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인데 이런 돈을 후원 보내주냐 하면서 나 그렇게 엮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때가 2015년도 후반기죠. 2016년도 초? 2015년도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여자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나 민원인들이 어떤 전화가 오면은 내가 그 정당한 민원 관계에서 내가 도와주고 있는데 이 여자가 저 개입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고 하면서 해버리니까 내가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정말 그때 상황도는 솔직히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옥과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나도 진짜 솔직히 그때 생각하면 했는데 떠오르기 싫어요. 정말 떠오르기 싫을 정도인데 지금은 어쨌든 많이 치유됐어요. 지금은 초기에 이제 이 여자가 작년에 이제 이 여자 불거졌을 때는 그때 저도 이유를 몰라가지고 내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생각하기조차 싫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여자가 의도를 알겠고 이 여자 배우에서 이 나쁜 놈들이 그 배우에서 이 여성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악랄하게 이용해가지고 결국 이 여성분들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돼 있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솔직히 미용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지금은. 네? 솔직히 불쌍한 마음밖에 안 생기고. 네? 그래서 내가 이미 그 소송 이제 명예훼손을 짓는 것도 곧 나오겠지만 또 나오고 이번에 또 연단의 선거 연단은 그 명백한 그 명예훼손이에요. 명백한. 이거는 진짜 그것도 내가 법적 또 책임도 물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진심으로 정말 돌이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돌이킨다면 언제든 내가 취하를 합니다. 네, 이 여성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개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1년에 그 미투에 나온 그 자체가 4대본 관계자들 있잖아요. 사기 대선 관계자들. 그 사람들 책임이 더 큽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그 여성분들은 문제 안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지금 제 와이프도 다 알아요. 제가 이제 2016년 여름 때인가 그때 제 와이프가 이제 2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쨌든 근데 참 내가 처음에는 우려했죠. 왜냐면 이 여성분이 또 내 와이프한테 또 어떻게 해코지 할지 그걸 내가 이제 진짜 차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때 우리 아들 때문에 아들이 저하고 이제 2년 넘게 또 떨어져 있고 물론 아들은 내가 한 번씩 가끔씩 그냥 만나게 됐지만 자기가 놀러 가고 싶어도 이제 아빠가 같이 안 가니까 이제 아들이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이제 여름 때 2016년 여름 때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한번 여행을 가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와이프하고 어떻게 다시 관계 회복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이제 1년 전에 이제 와이프하고 카톡상으로는 사실 이제 그냥 이혼하는 걸로 서로가 이제 하고 왜냐하면 서로 길이 틀리기 때문에 나도 와이프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했지만은 이제 어쨌든 와이프도 우리 아들이 좀 더 크면은 자기가 이제 이혼을 청구하겠다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이제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었는데 어쨌든 2년 만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이제 만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김휘자 씨가 제 와이프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같이 네 남편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니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걸 다 오픈해버린 거예요.
근데 와이프 이제 오랜만에 딱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와이프 딱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하면서 이제 와이프 깜짝 놀라고 좀 멍하겠죠. 2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그 와이프 엉뚱한 여자한테서 그 사진반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도 솔직히 그거 봐서 정말 진짜 순간적으로 참담했어요. 순간 참담하던데, 그 어차피 잘 됐다. 이왕 터질 거 어차피 내 가족한테 이제 임에 드러났으니 그래서 내가 솔직히 다 얘기 다 했죠. 와이프한테 이제 그간에 있었던 과정들 쭉 다 설명을 하고 이제 네가 저 선택을 해. 어쩔 수 없다. 나는 최소한 나 부끄럽진 않다. 내가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건 솔직히 거기밖에 없었다. 네? 거기밖에 없었고 이제 아니면은 뭐 이 여성분이 쉽게 말하면은 뭐야 언제든지 이제 또 다른 남성분들하고 어쨌든 뭐 그까지는 말하기 싫지만은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날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성적인 이런 거로.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좀 그렇죠. 성적인 이런 거, 뭐 미투를 하려면 제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단 그런 걸 떠나가지고, 아무튼 그런 걸 내 가족한테 다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결국은 이제, 네가 이제 결정해라고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자기 그냥 알겠다고, 그냥, 자기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이제 그런 결정을 하더라고요. 내용을 다 듣고서. 그래서 나 오히려 잘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자의 족쇄부터 나 풀려난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알무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완전히 내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내가 이미 그전부터 내가 처음에 내가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이 여자 좀 그리 멀리 해야겠다 싶어서 내가 사무실에 다시 거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그전부터. 했는데 그때마다 이 여자가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와가지고 밤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고 진짜 그 창문까지 옆에 우리 창문 틀이 있는데 틀까지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네? 고함을 지르니까 어쩝니까? 이 동네에 바로 앞에 아파트도 있는데 기가 막혀. 그래 어쩔 수 없이 또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 근데 다행히 이제 내 가족도 알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나 당당히 나왔죠. 그때부터 나한테 관계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때 정리가 돼가지고 본인도 그때 당시에 저한테 문자 보내고 할 때 자기도 뭐 원주 안 있고 자기도 뭐 딴 데 이사 가겠다 뭐 가겠다 이런 얘기 하길래 또 다른 뭐 남자 만나가지고 또 재혼하겠다 그거 잘 됐다고 어쨌든 좋은 남자 만나든지 아니면 첫째 남편이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첫째 남편한테 돌아가라 그게 가장 낫다까지 내가 좋은 데 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기 끝났었어요. 끝났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우리 새누리당 창당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새누리당 강원도당 내에 아까 말했던 그 이광재 있지 않습니까? 이광재.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쭉 들었는데, 네네. 이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쭉, 이제 내막을 저도 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설명을 듣고, 김규자 씨 유튜브도 봤고, 그리고 이제, 저도 요즘에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미투 운동의 원래 개념은 위계에 의한, 뭔가 사회적, 권력적, 경제적,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위력으로 아래에 있는 자들의 이 정조를 자기가 이렇게 유린하는, 이게 이제 미투 운동인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또 요즘 사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소위 미투라는 것들이 그냥 여성들이 사실은 미투가 아닌데 미투라고 이렇게 자기가 발표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분위기가. 지금은 여성이 약자인 사회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성 상위 시대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성 뭐 상위 그까지 따지면 너무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고 좁혀서 지금 뭐 방송에 톡하면 미투라고 그러고 지금 김규자 씨도 나도 미투입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뭐 들어보니까 이거는 미투의 영역에 들어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사실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그 시각이 내 쪽과 저쪽이 너무나 다르고 또 그 목적도 좀 도저히 알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 사회에서 뭐 툭하면 그 미투라고 해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또 미투 운동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비판했다가 엄청 또 된소리 맞는 분들 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뭐 김 기자 씨 문제는 저한테는 이제 비중도 없어요. 저한테는 제 삶에 아무 비중이 없어요. 저는 이제 왜냐면 저놈들이 사실 이제 이놈들 노리는 게 그거예요. 김 기자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하게 되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고 이 여자한테 매몰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근데 저는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안 가요.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투도요. 미투 운동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최근에 카톡에도 글을 올린 게 있는데 미투 운동의 본질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권력에 의한 성적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권력에 의한 그거의 생각 그것만을 보신다면 본질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뭐 놓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알잖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판사인가? 판사가 미성년자하고 이제 미성년자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사회 위치가 많이 됐잖아요. 네. 자 보세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된 그 실체인가, 거짓이 우리 사회에 판을 치고 있는지 미투 운동에 좀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는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당장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들어가가지고 어떤 성인물에 들어가 보면 심각합니다. 네? 지금 그 음란문화들 있죠. 음란문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보면은 이거 뭐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 말까지 일베를 통해서 일베를 통해서 본 일간 베스트에 있는 그 글들을 우리가 이제 카톡에 옮기다 보면은 우리도 원치도 않게 거기 이제 그 광고하고 이제 그 음란 이제 어떤 사이트를 광고하고 있는데 그게 떠요. 이미지가. 뜨다 보면 들어가다 보면은 그냥 접속하게 되는데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는데 보면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윤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간의 어떤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반인륜적인 어떤 그 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무분별 퍼나가고 있어요. 지금 퍼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만연해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걸 안 잡고 있어. 이걸 사실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안희정 같은 경우가 자기가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사회적인 위신이 있는데 아니 솔직히 그렇게 그 비서도 뭔가 이혼 얘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마음 느끼겠냐고요. 이게 우리 인식들이 그 여성도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나 위력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이 미투 운동의 본질은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음란 문화예요. 그 안희정 씨는 이제 그걸 또 부인했고 네네. 그 여비서에 대해서 이거는 강제가 아니다. 위력이 아니었다. 네. 강제가 아니었고 합의한 관계라는 게 그거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원래 이런 건 판사가 결정해 줄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결정할 문제인데 당사자들끼리 얘기가 다르니까 판사가 너희들이는 합의에 의해서 그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또는 판사가 볼 때 아니다. 이거는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배 행위를 판사가 판별해주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건데 지금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거 미투 운동의 본질은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 음란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네?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거는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음란 문화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 음란의 도가 강해지고 그리고 있고 지금 하다못해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그들이 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동성애자 이제 이런 것도 근데 성적 취향이라고 이제 그걸 헌법으로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가 그렇게까지 가면 오늘 인터뷰 본래에 김 기자 씨에 대한 어떤 그 반론의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나간 거니까 그거는 다음 주제를 잡아서 그 얘기는 토론하기로 하고요. 오늘 그 내용만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한 30분 넘은 것 같은데 마무리 제가 할게요. 그럼. 예, 마무리를 좀 간략하게. 제가 애초에 사실은 이제 김 기자 씨가 미투 한 거에 대한 일단 그 해명을 하고자 하는 사실 그걸 내가 반론을 하고 싶은 생각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대해서 오해하고 싶은 상관이 오해할 수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도 오해는 풀었잖아요. 그럼 난 다 풀어놨어요 이미. 내가 말했듯이. 근데 이미 이제 다 오픈돼 있거든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그것만 딱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할 생각 판단하라고요. 내버려도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십면을 내가 활동해온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긴 그런데 그래도
예, 그래도 이제 우리 태극사랑 보고도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뭐 그것까지 다 뒤져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위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회운동하고 나름대로 뭐 많이 격려도 많이 받고 뭐 젊은 청년이 이제 뭐 대단하다 많이 어떤 뭐 칭찬이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위로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어떤 그 받을 그런 자격은 솔직히 없어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초기는 물론 나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할 때는 이제 뭐 나도 내 돈으로 하고 했지만 내가 이미 전업시민운동가를 한 지가 2008년부터니까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좀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마무리. 네. 길게 네. 하지 말고 짧게. 네. 그 기간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제 저를 도와주고 후원해줬던 그분들 아니면 솔직히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칭찬받을 게 있다면 그분들 몫이고 저를 도와줬던 저를 후원했던 그분들 몫이고 또 뭐 김기자 씨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그 뭐 미투 관련된 이제 논란된 부분도 그 미투도 아니지만 그거는 우리 4대본 측에서 정말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죄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다 드러날 문제이기 때문에 4대본이라는 건 저거 말하는 그 사기 대선 이제 사기 대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이 여성분을 연단에 세웠거든요. 아, 세운 거예요. 네, 악의적으로 4대본에서 거기서 이제 악의적으로 세운 거예요. 악의적으로 세가 왜 당사자한테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이제 악의적으로 해가지고 저를 이제 그 시키면 저를 아예 그냥 매장시킬 목적으로. 그 정창화 목사님 하시는 4대본. 그렇죠. 그 4대본이 참 나 이거 참. 거기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서양기 있고 공동대표라는 분이 이제 앞에 무단에 연단에 서가지고 이 김기자 씨를 끌어올린 거예요. 김 여사님 올라오십시오. 요즘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한마디로 그냥 저를 매장시킬 목적으로 자신들 허물을 뜯기 위한. 그게 정말 악의적인 거고 김기자 씨가 발언했던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내용도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탄기국 때 새누리당 있었어요? 탄기국 때 새누리당 없었잖아요. 탄기국 다 끝나고 국정원 끝나고 다 해산된 다음에 정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탄기국 관련해서 버스 비용 이거하고 당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당비하고 또 당비 같은 경우도 이 여자가 얘기한 거 들어보면은 뭐 당비 뭐 식사도 뭐 3만 원씩 걷어가지고 했대. 그래서 한 번도 집 참자가 없어요. 한 번도. 본인이 제일 처음에 서두한 말 보면 본인이 그 진심이잖아요. 애국가 불러보니 정말 오랜만이다. 태극기대 국회에 기념이 정말 이제 감격스럽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집회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성향이 틀려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 때문에 제 민원을 내가 도와주다 보니까 우리 우파 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참여했던 거였고 결국은 또 그것도 목적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목적도 아니었고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사실 이제 저하고 같이 있을 때 나한테 계속 요구했던 게 자기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강식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 사람을 인기를 안 시켜주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 나는 조심스럽죠. 나는 이 사회운동한다는 게 이게 장사 목적이나 이 대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치, 사람은 많이 알지만 네? 인맥은 있지만 그게 내가 장사 목적이 아니잖아. 근데 이분을 자꾸 속여놔 그걸 못 해줬어요. 근데 이게 그 상당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저를 비난하면서 본인이 인맥을 넓혀 나가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영업이. 그거는 어쨌든 잘하고 있어요. 자기 자기 재능이니까 나 탓하고 싶지 않아요. 탓하고 싶지 않은데 더 이상 저에 대해서 거짓 엄해하는 거는 중단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한테는 통하지도 않고 이미 본인의 죄만 더 쌓여져 가고 있어요. 이미 그 형사건, 명예소권 진행 중이지만 또 본인이 뭐 저를 상대로 딸 폭행했다.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이 여자가 어떻게 지금 자기 딸아이 자기가 때려가지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사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는 재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 보면 말도 안 되잖아. 뭐 식당 가가지고 뭐 영수증도 내가 다 챙겨가지고 중앙에다가 올려가서 한다. 아니 정당은요 우리가 강원도당에서 강원도 선관위하고 회계 결산하지 우리 중앙당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당 자금은 단돈 10원도 응돈을 못 씁니다. 이거는 선관위에다 회계 보고하고 다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니까 그냥 지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4대본에서 자기네들의 허물을 뜯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우리 애국 국민들한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많이 이제 유포했단 말이에요. 네? 4대본에서도 그랬어요? 4대본에서. 그러니까 그는 뭐 따로 이제 좀 정리했으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끝나고 아무튼 이제 어쨌든 이 자리가 돼서 저도 뭐 원치 않게 반론 아닌 반론이 됐지만 근데 그 김기자 씨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비난이나 지탄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좋겠고, 그냥 이 성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요한 거는 이분 배우에서
배후에서 저를 이제 매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악의적으로 하고 있는 그 보수 괴물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놈들이에요. 근데 그 놈들 내가 그 실체는 반드시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예,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겠는데, 그럼 저건 예, 그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많이 했다. 다 지어낸 거죠, 다. 상당 부분, 네. 거의 99%에 해당하는, 그러나 이제 그 또 본질도 뭐 위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정된 건 아니고, 뭐 남녀간에 그럴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하고, 예, 그런 뭐 미투 같은 운동도 아니고, 이렇게. 근데 솔직히 그걸 미투라고 막 이제 퍼져나르는 사대본처 그 관계자들. 아니, 그래서, 그분들이 예, 참 그래서 그 얘기는 그것도 슬플 따름입니다. 나중에 또 하지만 요즘 그 미투란 개념이 이렇게 뭐 남녀 관계가 있으면 그게 곧 미투라고 하는 미투 그늘에 숨고 싶은 그런 그런 아주 소극적이면서도 요즘은 그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상의를 하면서도 또 보호받을 건 또 다 보호받고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미투라는 개념을 이렇게 희석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그럼 오늘 요 방송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